보안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민주당의 일각에서 제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감정적인 반발을 했더라고요. 제가 제의드립니다. 국민들 앞에서 저와 보안수사권이 왜 필요한 관계적으로 토론하자라는 제의를 드립니다. 국회든 어디든 위장소든 어디든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습니다. 정부의 뜻은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전제로 올 초에 뜻을 전달이 됐고, 그래서 당정 정책 토론에도 주제 발표자가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주제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네. 한동훈하고 제대로 토론하겠다고 붙는 사람도 없잖아요, 민주당 내부에.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동훈 의원이 보안수사권과 관련해서 제안한 토론회를 이건태 의원이 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다가 하루 안에 다시 취소를 했는데요. 이를 두고 한동훈 의원이 일부 지지자들의 압박에 도망쳤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실익이 없이 한동훈 의원 체급만 키워주는 게 아니냐라고 의견을 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이래저래 한동훈 의원만 더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 국민의힘 소속도 아닌 상황에서 자꾸 저렇게 대응을 해주면 체급이 커진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글쎄요. 그런 인식 자체가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동훈 의원의 체급이 높아졌다는 것도 사실 한동훈 의원이 체급을 높이려고 일부러 토론을 이렇게 대응하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저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예전에는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바로바로 공개 토론이 가능했어요. 네. 무슨 100분 토론이니 무슨 토론이니 하면서 또 아침 라디오 프로에도 당사자들이 나와서 토론하는 걸 늘 우리가 지켜봤거든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지지층들에게만 이렇게 소구하는 그런 네. 정치가 너무 만연해 있습니다. 토론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번 보안수사권 폐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그렇게 자신 있어 하는 수년 동안을 이렇게 정책을 다듬어온 그런 제도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당연히 토론을 통해서 이번 장유기 사건 같은 그런 피해자가 또다시 나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가장 기본적인 토론을 회피하는 것.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의원이 체급이 높아졌다기보다는 이건태 의원의 면이 완전히 이번에 서지 못하게 됐다. 아하. 민주당의 어떤 의원도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아하. 그렇다면 자신이 없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비판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근데 국회의원들이라고 해서 다 토론을 또 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한동훈 의원이라고 한다면은 이 소위 말하는 토론에 좀 강한 캐릭터로 인지가 돼서 그런 요소는 없겠죠? 아니 그런데 그렇다면 상대방이 토론에 강하다고 해서 회피한다면 자신들의 어떤 주장을 어떤 식으로 그렇다면 네. 설득하겠습니까? 그것 자체는 이유가 될 수가 없죠. 네. 중요한 질문은 아니었고요. 네.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동훈 의원은요, 지역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요,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토론회를 돌연 취소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주에 민주당하고 무슨 토론회를 하기로 잡아놨었는데 다 도망갔어. 진짜로 다 도망갔어. 시간까지 잡아놨는데. 돌연 받지 말아야지. 내가 때리는 것도 아니고. 받아놓고도 안 하겠다. 100m 불었는데 한 명도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한동훈 의원, 여러 명의 민주당 의원들에게 토론회를 제안했지만 아무도 응하지 않았다. 자, 한 의원은 이번에는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이런 또 주장을 했습니다. 경찰이 무제한으로 긴급 체포가 가능하도록 이 해당 법안에 폭탄을 심어놨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자, 그러자 이번에는 민주당 서용교 의원이요, 무슨 말이냐, 거짓말이다라고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의원, 서용교 의원을 향해서 또 제안을 했습니다. 뒤에서 그러지 말고 토론장을 나오라고 다시 한번 재차 토론을 요구한 건데요. 서용교 의원, 토론을 받을까요? 아니, 민주당에서는 이건태 의원도 그렇지만 네.
한동훈 의원은 도망갔다는 표현을 씁니다만 이건태 의원이 검찰 선배고요. 네. 검찰에 아마 몸담은 기간도 더 많고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대안이란 건 별도로 없이 검찰청을 그냥 남겨두자는 게 대안 아닌 대안이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 대안 모색이 있었고 그 가운데 또 율사 출신인 이건태 의원의 역할이 있었거든요. 아마 이 토론이 무산된 부분은 건설적인 토론의 대상으로서의 한동훈 의원에 대한 역량을 좀 물음표 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았다는 점. 네. 그리고 안철수 의원과의 설전 속에서 본인의 어떤 공세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겨누는데 민주당이 맞장구 쳐줄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점. 이 부분이 더 유효하게 또 작동한 거고 긴급 체포 어떻게 경찰이 마구잡이로 사람들을 영장 없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확언해서 말씀하십니까? 긴급 체포는 요건이 있는데요. 중대성, 필요성, 그리고 긴급성이란 요건 때문에 그런데 영장 없이 마치 사람들을 그냥 가둬들일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긴급 체포, 영장 없이 사람들을 긴급성에 의해서 수사를 하더라도 48시간 이내에 검찰 통해 가지고 공소청으로 바뀌어도 검찰은 남는 겁니다. 영장 청구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에서 사실관계가 좀 다르다 이 말씀인 건가요? 과장해서 의혹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장 청구 없이 경찰 마음대로 자의적인 판단으로 긴급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의 내용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후적으로 검찰이 청구를 해야 되고 아마 어허. 사후 승인이란 단어가 보고라고 바뀐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네. 구체적인 대안을 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한동훈 의원은 경찰의 긴급 체포 권한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포함돼 있다. 이른바 폭탄이 심어져 있다라고 한 내용, 이 부분 얘기인 겁니다. 민주당이 법원이나 검찰 영장 없이도 48시간 불법 긴급 체포가 가능하도록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우리 장윤미 대변인은 아니다. 이 영장 청구 요건은 남아있는 내용이다라고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주셨는데 현직 검사들도요. 통제 없는 무영장 구금권을 부여하는 거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가 맞는 말인지요. 일단 긴급 체포를 했다가 풀어주는 일이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될 것이다. 라면서 한동훈 의원의 말에 지금 동조하는 그런 주장이 검찰 내부에서도 있거든요. 네, 맞는 말입니까? 누가 말이 맞는 겁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현역 검사들이 한 얘기가 좀 신빙성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서영교 의원은 지금 법사위에서 활동 많이 하셨지만 네. 현역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현역 검사들만 그 실무를 잘 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무를 집행하고 있는 천안지청의 부부장 검사 얘기라든가 수도권에 있는 검찰청 검사가 직접 현장에서 경험한 바를 말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라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뭐가 아닌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면서 네. 얘기를 해야지 좀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네. 네, 이준희 대변인님 말씀에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 장윤미 변호사님이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바로 어떤 지적을 하셨냐면 자, 긴급 체포를 했어요. 경찰이? 이전에도 가능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이전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48시간 이내로 통보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통보가 아니라 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네. 보고라고 돼 있어요. 보고. 그러면 검찰이 이걸 판단해서 이거 아니야. 빨리 풀어줘. 그럼 풀어줘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은 보고만 하게 돼 있어요. 그냥 보고는 통보거든요. 아니, 네. 보고가 아니라 통보거든요. 네. 이렇게 잡아 넣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계속 그 48시간 이후에도 유지하려면 검찰한테 영장 제대로 청구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는 건 이거예요. 7시간 59분 59초에 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은 아무런 어떤 제재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검찰이 통제 관리하던 것을 그게 없어지면 언제든지 누구든 47시간 59분 59초까지 잡아놓을 수 있는 구금권이 지금 주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는 경찰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권한이 생기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경찰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 지금 그 우려를 지금 여러 군데서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한동훈 의원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굉장히 이걸 자극적인 단어와 어휘를 사용해서 그래요? 이를 왜곡하고 선전선동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통보라고 문구를 변경한 것은 수사 기소권 분리의 대원칙하에 조문 정리하는 그 과정에 나온 것이에요. 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헌법상 영장주의라든가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라든가 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변경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지금 해왔던 그런 모든 긴급체포 절차를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단지
검사의 승인이 아니라 검사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통보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네. 48시간 이내에 풀어줘야 됩니다.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으면. 그런 규정은 똑같아요. 경찰 내부에서 긴급 체포 요건이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충분히 검증하고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문이 변경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경찰 내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의 능력은 충분하다?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죠. 경찰 수사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던 부분이고 네. 만약에 설령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이 고의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48시간 정도 동안 이런 그런 긴급 체포 여건이 성립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체포를 했다? 지금 우리 법이 어떤 법이 있습니까? 법 왜곡죄라는 법이 있어요. 법 왜곡죄에 따라서 해당 경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극적이게 표현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긴급 체포권,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는 경찰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통보만 하면 되는 쪽으로 개정을 하는 부분. 경찰은 충분히 판단할 능력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경찰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는 게 아니냐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이렇게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서 법사위원장을 포함해서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 3명이요. 김어준 씨 방송에 한꺼번에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공소청 제도가 만들어질 때 이미 수사권은 삭제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당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안 수사권이 없는 그런 법안이 전당대회 전에 통과될 확률은 여전히 높습니까? 그걸 목표로 일단 집중해서 신속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는 임시회가 8월 5일까지거든요. 네, 그래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회의가 8월 5일 전에는 통과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 주 중으로는 법안 심사 소위가 끝나고 다음 주에 법사위 전체 회의가 그래서 그거를 이달 안에 마무리 짓고 전당대회 전에 끝해야지. 들으신 것처럼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접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가 당론이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사위 여당 간사죠. 김승원 의원과 법사위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물론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 8월 초에 처리를 하겠다 국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김어준 씨가 전당대회 전에는 모두 끝나야지 하지 않겠냐라고 시기까지 언급을 한 건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전면 폐지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그런 보안 수사권을 놓고 글쎄요. 김어준 씨 방송에서 이거는 그냥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거 전에 또 8월 초에 모든 걸 끝내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적극 지원도 약속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이제 문조 털레위라고 해서 이제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그런 이제 특정 진영에서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역시 김어준 씨가 한 번 더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 있는 강성 정청래 대표 지지하는 층으로 의심되는 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한 것은 무슨 말이냐. 결국 우리는 이번 전당대회를 보안 수사권 이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승부를 보겠다. 그 의미를 보이고요. 자기들은 이거를 완수를 해서 정청래 대표의 결집을 더 높이는 수단으로 쓰겠다. 그것을 얘기한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해석됩니다. 네. 네, 그런데 저희가 김어준 씨가 일찍 하자고 해서 하고 이러는 당이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없어집니다. 네. 공소청으로 재편이 되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하나의 어떤 분수령으로 해서 그 이후로 미루기에는 굉장히 좀 시간이 촉박하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지금 내고 있고 당에서도 총의가 모아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으며 이 정당대회가 벌써 한 달이나 남아 있는데 그동안 전당대회 뒤로 하면서 이 시간을 해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총의를 모으고 있는 과정 중에 내일은 정책의총이 또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거의 다 왔고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입장은 거의 당론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좀 굳어진 측면이 있고 다만 추인을 받는 과정이 없었다는 점을 저희가 설명드린 바는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외부 변수가 아니라 당내 구성원들과 그리고 국민들 여론을 오로지 받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겁니다. 당론으로 이미 다 정해져 있는 분위기다라고 하셨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장윤기 사건 이후에 보안 수사권에 대한 완전 폐지는 좀 문제 있는 게 아니냐 신중한 의견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얘기들은 아예 그냥 덮는 겁니까? 당론이면? 그렇진 않고 저희가 당론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에서 큰 틀에서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은 정확하게 설명드리는 거고 내일 정책의총에서도 보안 수사권을 남겨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한 입장을 가진 법조인과 외부 교수분들 오히려 완전 폐지해야 된다라는 그 입장을 여러 경로로 나타냈던 분들 다 모시고 의견을 청취하고 심지어 민주당 안에서도 개별 입법 발의로 보안 수사권은 남겨둬야 된다. 이건 민생과 관련해서는 한정 지었더라도 남겨둬야 된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는 점. 다만 반대 의견이라고 보면 이 문제의식의 출발점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 그리고 민생 법안에 대한 어떤 범죄에 대해서 들여다볼 때 횡령죄라고 해서 직원들 월급을 못 줬는데 그 돈이 뇌물로 갔다. 그럼 정치 사건이니까 별건입니까? 아니면 민생 사건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제가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우리 맨 처음에 토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태 의원이 아니라 이건태 의원이 만약에 제대로 설명을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번에 김어준 시간에 참여한 분들 전부 다 박은정 의원이라든지 법사위 관계된 사람들이잖아요. 법사위 관계된 실질적으로 법사위원들 아닙니까? 그러면 저렇게 자신들을 지지하는 방송에 나와서 자신들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뭐 그 경청을 한다고 어떤 학계에서 부를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동훈 의원이 그렇게 껄끄러우면 다른 또 민주당의 국민의힘에 많은 의원들이 있습니다. 서로 공론의 장에서 토론을 해야지 회피하고 자신들끼리만 이야기하는 지지층들만 듣는 그런 방송에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과연 정당 민주주의 또는 의회 민주주의의 어떤 현 주소일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얘기를 했었는데 또 보안 수사권 놓고 민주당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요. 지난주에 복당 얘기도 잠깐 언뜻 비쳤습니다. 친한계에서는 한동훈 의원 복당과 관련해서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었죠. 신지호 전 의원이 우리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해결책 두 가지가 있다. 정치적 해결 방법, 법적인 해결 방법. 법적인 거는 가처분 신청 뭐 이런 거고요. 정치적인 거는 대화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건데 한동훈 의원은 정치적인 해결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 김종혁 최고나 배현진 의원 뭐 이런 식의 방법이 아니고 오히려 무소속으로 부산 선거판에 뛰어들어서 당당하게 이기고 생환을 했다. 그러니까 민심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정치적 솔루션이 아닌 가처분 같은 법적 솔루션도 있지만 한동훈 의원은 정면 돌파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취지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일단은 뭐 복당시켜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걸로 들립니다. 네, 지금 민심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부산 북구갑 주민들의 선택이 우리 국민의힘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한동훈 의원에 대한 이제 복당에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를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민심을 저렇게 한쪽에서만 편향돼가지고 좁게 해석을 해서 민심이 이렇다라고 얘기한 것은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신다 그러면 저런 말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법적 문제 얘기하셨는데요. 법적 문제가 지금 결론 안 났죠. 지금 그리고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당원 게시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형사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법적 책임은 결과가 나지 않았다. 정치적 책임이라는 것은 법적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정치적 책임을 그 순서로 가야 될 거라 그래 봅니다. 네. 첫 번째 법적 책임이라 하면 이것이 당원 게시판에 대한 수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행정소송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처분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지지자들이 지금 가처분소를 하자. 네. 지금 당이 네. 복당을 지금 지지부진하니까 이런 것에 대한 신지호 의원의 답변이에요. 가처분소송도 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그렇죠. 가처분소송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다 노정돼 있지 않습니까? 절차적인 하자라든지 또는 징계 사유가 바뀌었어요. 중간에. 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가처분소송에서 이길 수 있겠지만 모든 선거는 사실 그 당시에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판단을 내려주는 거거든요. 네, 네. 결과로서. 그래서 우리가 가처분소송 같은 법적 해결 말고 이런 어떤 정치적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신지호 의원의 이야기인 것 법적 같습니다. 책임이 아니고 법적인 솔루션, 해결책 그 이야기를 한 것이었죠.